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최근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과학 토론 대회, 과거에는 과학 탐구 토론 대회라는 명칭 속에서 약간의 그 변화를 준 형태죠. 여러분들이 가장 그래도 관심 있어 하는 것은 그래도 과학 토론 대회가 과연 어떤 이슈를 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될 건가에 대해서 오늘 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만나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2019년도 과학토론대회 학습법을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또 어떤 이슈들을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에 대해서 초등부와 그다음에 중고등부를 이렇게 나눠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학토론대회라는 것은 어떤 목표를 두고 있는지 여러분도 잘 알고 있다시피 실생활에서 우리가 어떤 문제 사항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들을 토론을 통해서 계획서도 작성해 보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토론을 여러분들이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그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 인식을 갖고 있는지, 즉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그러한 것이 일단 첫 번째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 인식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창의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논리적이면서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키우는 그런 것이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과학 토론 대회를 할 때 2인 1조로 한 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가장 많이 요구되는 사항은 바로 집단 지성이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그럼 집단 지성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이냐? 멘토와 멘티가 서로 협업을 해서 보다 논리적이면서 그 다음에 과학적인 분석을 제대로 계획서에 썼는지를 확인하는 작업과 아울러 토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이슈에 대한 배경 지식을 아주 정확하게 통계학적으로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과학 토론 대회의 참가 자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좀 전에 선생님 설명한 내용들이 여기 쭉 나와 있죠. 한번 여러분들이 자세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고요. 이제 보다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는 참가 자격은 어떠한 조건들이냐? 초등부, 학교 대표로서 초등부와 중등부 역시 중학교 1학년과 2학년, 3학년 모두 다 참가할 수 있고요. 고등부 역시 고등학교 1, 2, 3학년 다 참가할 수 있지만 그래도 가장 시간이 좀 많은 고1 학생들이 많이 참가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고2 학생들도 시간을 내서 참가한다면 오히려 고1 학생들보다 조금 더 유리한 입상 고지를 쟁취할 수 있다고 선생님은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이제 과학 토론 대회 심사 규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과연 그 과학 토론 대회 심사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자, 제일 첫 번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토론 개요소를 잘 쓰는 겁니다. 그게 바로 10점 정도 처리가 되지만 이거는 교육청 대회나 본선에서의 경우고 학교에서는 일단 토론 개요서가 거의 여러분들의 당락을 좌우한다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토론 개요서를 가장 철저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선생님들이 여기서 말씀드리는 선생님들은 영재학교나 과학고 출신인 선생님들이 과학적 배경을 풍부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이러한 내용들을 조금 더 친절하게 자세히 설명해 줄 겁니다. 어느 정도 개요서가 작성이 된 학생들은 바로 두 번째 단계인 주장 발표에 들어가도록 하게 되겠죠. 주장 발표는 논제에 대한 원인 분석과 그 다음에 아울러서 해결 방안들을 여러분들이 과학적이고 창의적으로 제시하였는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역시 배점은 20점으로 상당히 높은 편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질의응답 시간이 되는데 질의응답은 질의하는 경우는 상대방의 주장의 허점을 찾아서 그 다음에 예리한 질의를 효율적으로 하며 제일 중요한 것은 과학적이고 논리적이면 응답을
이끌어내는 그러한 질문을 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응답을 할 때는 바로 질의의 요지를 파악하고 논리적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자기 팀의 주장을 조금 더 연습을 통해서 간단 명료하게 대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다 또 중요한 것은 바로 주장 다지기가 되겠습니다. 주장 다지기에 대한 배점은 또 높은 점수 20점이 되겠습니다. 자, 20점이기 때문에 이걸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하느냐, 바로 교차 조사를 통해서 자기 팀에서 우리가 허점을 어떻게 보완해내고 그 다음에 상대팀에 대해서 어떻게 허점을 파고드는지에 대해서 바로 여러분들이 주장 다지기를 통해서 잘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역할 분담에 대한 점수를 매기게 되는데 아무래도 2인 1조로 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학생이 독단적으로 쭉 끌고 나가면 감독관이나 채점하시는 선생님들이 볼 때 많은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바로 팀원과 서로 역할 분담을 통해서 서로 자세한 설명들을 한 학생만이 아니라 다른 학생도 할 수 있도록 서로 항상 집단지성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협업을 항상 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이 항상 필요하다고 저는 선생님이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알아볼 거는 바로 그럼 주장 발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와 그 다음에 주장 다지기는 어떤 것들인가를 좀 전에 선생님이 설명한 것처럼 바로 가장 중요한 주장 발표 20점에 해당되는 부분과 주장 다지기 그 역시 20점에 해당되는 거 이 부분을 한 번 더 여러분들이 눈여겨본다면 토론을 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내용으로 이제 과학 토론 대회의 감점 요인이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보다 다른 학생, 다른 팀들보다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감점 요인은 2018년도 기준으로 준비했기 때문에 아직 발표된 것은 아닙니다. 올해 창의재단을 통해서 이것을 또 새롭게 어떻게 바꿀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러분들하고 항상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작년 기준으로 과연 어떤 감점 요인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올해도 크게 변화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 여기 개요소 토론 개요소에 대해서 제출 마감 시간을 초과한 얘기들 그거는 뭐 2분 이하에 할 경우는 1점밖에 안 받지만 10분을 초과할 경우에는 바로 실격을 한다는 거 이 점은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것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주장 발표하기, 작전 타임, 그 다음에 주장 다지기, 마지막으로 질의응답 이거 역시 제한 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이게 실격하게 되는데 뭐 50초를 초과하게 되면 실격한다는 이 점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작품을 모방했다든지 아니면 정보 이용 윤리의 규정을 위반했다든지 또는 전자기기를 소지해서 들어갔다든지 또는 그런 어떤 그 문제에 대해서 바깥으로 유출하거나 그런 경우 또 기타 참가자가 또 부적절한 행동을 했을 때 모두 다 실격 처리되거나 좋지 못한 점수를 받는다는 거에 여러분들이 유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학 토론 대회 이슈는 과연 어떤 식으로 등장을 하는지 이게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초등부는 총 24가지 종류의 이슈를 준비해 물론 이 모든 것을 다 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학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초등부 이슈 24가지를 압축해서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이번 대회에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을 모아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도록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작년에 많이 들었던 지진 해일이나 인공지능, 드론, 코딩 등 이런 것들을 가장 크게 보고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24개의 이슈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고등부 쪽에서는 초등부보다는 훨씬 더 많은 거의 2배수에 가까운 44가지의 이슈를 준비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선천성 면역, 그다음에 가습기 살균제, 그다음에 여론조사, 그다음 가상현실 등 다양한 이슈들을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아울러 2013년도부터 19년
까지 이 7년 동안에 해마다 주요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과학 이슈를 모아서 다양한 종류의 과학 이슈를 저희가 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 범위 내에서 보통 과학 이슈 주제들이 나올 거라고 저희는 이 감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여러분들이 과학적으로 탐구하고 원인을 분석하고 토론 교수를 아주 다른 학생들, 다른 팀보다 꼼꼼하고 자세하게 쓸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한 반에 적은 인원을 통해서 꼼꼼하게 봐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 학원 수업을 받은 학생들은 상당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과학 이슈가 총 24가지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로봇과 MBIC라고 하는 이러한 주제로 해서 총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이 정도의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다. 눈여겨볼 점은 바로 스마트 세상이라고 하는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것들이 꽤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3D 프린팅, 그 다음에 스마트 그리드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4차 산업혁명으로 전기를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와 그다음 매머드 복제라고 하는 여러 가지 생체학적으로 우리가 등장하는 것들, 또 발암물질, 스마트카, 온실가스, 인공지능, 그다음 미세먼지 가장 많이 작년, 재작년에 많이 등장했죠. 그다음에 드론, 최근 들어서 많이 등장하고 있는 이 코딩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자율주행. 이 자율주행은 꼭 초등부뿐 아니라 고등부에서도 학교 이슈로 주제로도 많이 등장했기 때문에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해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라돈 침대 올해 또 작년 굉장히 많이들 아직도 이런 방사성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는 얘기들, 그 다음에 최악의 폭염과 붉은 불개미, 좀 인천이나 부산 항구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했다는 것, 그 다음에 공감각의 비밀, 여기까지가 우리가 초등부 쪽에 대한 관련 이슈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고등부의 이슈는 초등부의 이슈와 좀 더 다르게 더 많은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쭉 보이시는 것처럼 바이러스와의 전쟁, 그 다음에 어디 보면 또 지구가 전하는 변화의 에너지, 세월호까지도 여기 등장을 하네요. 그 다음에 에볼라 바이러스, 그 다음에 우주개발이나 운석 같은 이런 지구과학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입체 물리학적으로 보면 또 여러 가지 상대성 이론이라든지 제2지구의 발견, 그 다음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 가상현실, 증강현실 역시 마찬가지고요. 알파고 이후 2018년도에 전 대한민국을 가장 광풍, 또 전 세계를 광풍을 몰아넣은 것이 바로 알파고 또는 알파제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것을 입력하는 단계에서 이제 그들이 학습할 수 있는, 즉 그것을 구글이라고 하죠. 구글 쪽이라는 회사의 딥마인드, 그죠? 딥마인드를 통해서 이런 알파고가 스스로 학습을 해서 새로운 것을 계속 얘가 인식해서 활동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좀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중력파에 해당되는 지구 과학적으로 우리가 바로 2016년도의 경주 지진, 또 2017년도의 포항 지진, 이것만 보더라도 이 지진에 대한 염려로 우리가 또 이슈를 한번 또 볼 수가 있고요. 암호화폐 또는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카니시오라고 하는 얘는 또 토송의 미션을 마무리 져서 그것이 이제 인공 위성이 이제 뭐 소멸한 얘기에 대해서 또 우주적인 얘기들, 살충제 계란, 그 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린 포항 지진과 액상화 현상 역시 다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많이 다뤄봐야 될 주제들이고요. 그다음 비핵화에 대해서 요새 최근 들어서 남북 그다음에 북미 협상 뭐 이런 걸 통해서 지금 핵에 대한 여러 가지에 대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핵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볼 여러 가지 주제 내용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하나씩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싱콜이나 GMO, 이건 뭐 유전자 변이 조작을 해서 큰 식량들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또 우리 생각해보고 유전자 미생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이 중고등부의 이슈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과학 탐구 토론 대회에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개요소는 과연 어떻게 쓸 것인가?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 방안을
생각한 것을 조금 더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쓸 수 있는 몇 가지의 사례들을 학원에 오게 되면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창의적 해결 방안 또한 여러분들이 생각한 거와 선생님이 생각한 거 이거를 서로 교환해 나가면서 많은 시간 동안 배경 지식을 쌓게 될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학원은 학생들한테 개요소 쓰는 시간들을 이렇게 방치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개요소를 쓰는 거는 집에 가서 써갖고 오는 식으로 시간을 단축할 것이며, 이제 여러분들은 학원에서 이 개요소를 쓰기 위한 많은 배경 지식을 선생님을 통해서 또는 다른 팀원 학생들을 통해서 토론과 그 다음에 질의응답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배우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완벽한 개요소를 써갖고 온다면 이 또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은 매 수업 들어오면 그거를 다 복사해서 다른 팀 학생들과 교차로 보고 서로 첨삭을 해가면서 좀 더 완벽한 개요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원에서의 그 개요소는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이제 좀 여러분들한테 약간 한 1분 동안 또 자랑들을 한다면 2015년도 이전에는 각자 선생님들이 여러 곳에서 여러 학원에서 학생들을 입상시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뺐습니다. 하여 2016년, 17년, 18년 이 3개년도만 저희 학원에서 시작한 학생들만 대상으로 과학 탐구 토론대회였고 과학 토론대회에 입상한 학생들에 대한 것들을 잠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하기 위해서 저희는 끊임없이 준비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이곳에 여러분들의 자리를 하나하나 메꿔 나갈 수 있는 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2019년도 과학토론대회 어떻게 준비할 것이며 어떠한 이슈들을 주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마지막으로 개요소는 얼마나 꼼꼼하고 확실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 DYS 대표 원장인 제가 여러분들하고 다양한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탐구 토론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자리에서 서서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보다 또 알찬 얘기를 가지고 또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항상 여러분들의 원하시는 것을 반드시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DYS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